안녕하세요. 음악 초보자님부터 박사님까지 모시며 6,000년의 음악 역사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전쟁 속에서 피어나고 발전한 음악 역사. 요즘 이란 전쟁으로 많이 불편하시죠? 놀라운 음악 역사의 비하인드와 함께 여러분의 기분이 잠시나마 업되시기를 바라며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미국 풋볼 게임 가면 파이팅! 꼭 듣는 리듬이 하나 있죠? 쿵쿵따 쿵쿵따 We will rock you. 우리가 너희를 박살낼 거야. 6,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20세기 초까지 음악 리듬은 전쟁터에서 최고의 언어였으며 메신저였습니다. 드넓은 그 전쟁 필드에서 말발굽 소리, 무기 부딪히는 소리, 아우성 소리에 군의 명령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희생당한 군사들도 꽤 있었죠. 그래서 최초로 이 7음계를 발명한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은 악기로 그 명령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공격! 쿵쿵쿵쿵 후퇴!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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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전진! 따당! 따당! 리듬이 명령의 언어였으며 1차 대전까지 이 전쟁터에서 가장 앞장선 자들은 아방가르드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의 아방가르드는 현대의 그 예술의 앞장서는 자들을 말하죠. 이 전쟁터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베르디의 그 유명한 오페라 나부코에서 나온 노예들의 합창. 그런데 이 제목의 뜻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들으시고 많은 보물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낭만주의 시대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이 이태리는 30개의 왕들이 다스리는 왕국, 귀족이 다스리는 공국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태리 오페라의 거장이자 이 국회의원이었던 베르디는 어떻게 하면 저 30개의 왕국과 공국을 하나로 통일시키지? 옳지, 그 방법이 있었군. 베르디는 오페라 나부코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나부코라니 기원전 586년 고대 이스라엘의 그 유다 왕국을 박살내고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은 신바빌로니아의 왕 네부카드네자르. 한국 성경 발음으로는 느부갓네살 2세 이태리식으로 바로 나부코라고 부릅니다. 이 시편을 짓고 노래 연주하던 이스라엘 왕국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죽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박살이 나고 남쪽의 그 유다 왕국을 신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나부코에게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집트의 노예, 또 이 바빌로니아의 노예가 되죠. 이 신바빌로니아는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을 합친 엄청 큰 대륙이었습니다. 이때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동쪽에서 짜잔 독수리 눈을 하고 나타나 신바빌로니아를 석기 시대로 돌려놓습니다. 또다시 이 세 번째 페르시안 주인을 맡게 된 히브리인들은 요르단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라가 없는 서름을 매일 합창을 합니다. 베르디의 노예의 합창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페르시아 키루스 왕은 음악에 감동을 받았는지 히브리인들을 노예에서 해방하노라. 그 당시 함께 노래하고 밥 먹던 이 페르시아인들과 히브리인들이 지금 이란인과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팍 터지게 싸우고 있으니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1842년 밀라노 오페라 극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베르디의 합창이 참 울려 퍼지자 이 객석에서는 비바 비발디 비바 비발디 눈물과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이들이 외친 베르디 VERDI는 베르디가 아니라 암호. 통일이 되면 국민들이 새로 얹혀놓을 그 황제 빅토리아 에마뉴엘 레달다리아의 그 머리 글자 베르디였던 것입니다. 오페라 나부코가 문학 예술에까지 영향을 미쳐 이탈리아인들에게 아주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1870년 드디어 이 30개국이 전쟁 없이 이태리라는 나라로 통일이 됩니다. 음악의 힘이 정말 놀랍죠? 다음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You are such a Philistine 아니면 당신은 필리스탄 같군요 하면은 Thank you 하지 마시고 째려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당신은 예술 감각이 전혀 없네요 또는 당신은 속물이군요 하는 표현입니다.
낭만파 시대에 이 손가락 다쳐서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던 이 슈만은 음악 잡지를 발행하며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는 다윗 윈틀러라고 부르는 이 다윗 동맹을 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두 민족 이스라엘 왕국의 다윗 왕과 그와 맞서서 싸우는 그 블레셋 그 거인 골리앗을 선과 악으로 이렇게 가상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음악가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상식이 깊은 사람, 이 전통을 잘 따르는 작곡가와 음악은 다윗 동맹. 그 반대로 음악에 상식이 없는 사람, 가식적 음악, 상업적인 음악을 작곡하는 자를 골리앗의 인종 블레셋, 라틴어로 필리스틴이라고 부른 겁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엄청 위험한 짓을 한 것이죠. 슈만에게 다윗 동맹으로 불려지는 음악가로는 멘델스존, 브람스, 쇼팽, 그리고 자기 자신과 와이프이자 피아니스트 클라라. 필리스틴 쪽은 과도한 그 감정으로 쇼맨십을 하거나 상업적인 음악가로 달베르크, 마이어베어, 리스트, 파가니니, 바그너를 지명했습니다. 탈베르크는 최초로 손을 꼬아서 피아노를 치는 음악가며 리스트도 그 테크닉을 본받아서 손을 꼬아갖고 피아노 위에 오케스트라를 표현하며 최고난도 기교를 사용한 음악가지 않습니까? 바그너는 오페라를 상업적으로, 파가니니는 무대에서 일부러 바이올린 줄을 떼 끊어가면서 관객을 속였기에 슈만의 눈에는 속물로 보였던 것입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면은 당신은 필리스틴 같군요. 많은 사람들은 제 강의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음악은 누구나 좋아하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주제며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와 음악을 아랍 문학이나 음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페르시아가 뿌리입니다. 8세기에서 14세기까지 페르시아 배경으로 이게 시작되며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인도와 아랍을 돌아다니며 이야기가 이렇게 보태지면서 천일야화가 된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은 페르시아 왕 사흐리아가 왕비의 그 부정을 발견한 후 자신과 결혼하는 여성을 하룻밤만 잔 후 무조건 없애버립니다. 지혜로운 신부 세헤라자드는 매일 밤 그 사이코 왕에게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주고 가장 그 중요한 순간에 To be continued, 다음 호에 계속. 변태왕은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그래,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빨리 말해봐. 1000개 이상의 스토리를 듣는 동안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또 자신을 뉘우친다는 그런 스토리죠. 11세기부터 이슬람 세력과 싸우던 이 십자군들은 머슬림을 포위할 때마다 적군의 문학과 음악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라비안 나이트도 들었죠. 그 당시 십자군들은 교회 선법으로 낸 그레고리안 찬트를 재미없게 듣고 불렀는데 이 머슬림들이 사용하는 마카 문계는 반음을 4분의 1로 더 잘게 쪼개낸 미세음 이 신비스러운 음계로 완성된 마캄 히자즈를 연주하는 겁니다. 와우, 쟤네들의 음계 속에는 즉흥적 감정과 신비스러운 선율이 들어있네. 그들의 음계를 그레고리안 찬트에 슬쩍슬쩍 넣어서 세속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캄이라는 음계도 사실 아랍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원조입니다. 뚝뚝한 이 기독교 찬트 라르르르르르 이렇게 부르던 게 바로크 시대와 로코코 시대에 접어들면서 꾸밈음, 장식음은 음악적 특징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이렇게 고대와 중세기 때는 전쟁터에서 적의 음악을 슬쩍 내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6세기에는 유럽의 게르만 프랑크족, 바이킹 훈족들까지 쳐들어오고 게다가 이슬람까지 탄생해서 유럽은 하루라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화형당하고 교회, 성서, 악기는 거의 불살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300년의 암흑시대 속에서 목숨을 걸고 숨죽이며 학문과 음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킨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깊은 산중 수도원의 수도승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학문과 음악을 발전시켰을까요? 전쟁이 나면 길가에 무엇이 생겨납니까? 고아들이죠. 수도승들은 수도원 밖으로 나가서 고아 아이들을 매일 도토리 줍듯이 끌어모아가지고 스콜라 칸투룸에다가 집어넣고 먹여주고 재워주며 음악 교육을 시킨 겁니다.
라틴어로 읽고 쓰기, 찬트 읽는 법과 창법을 가르치고 좀 박식해지면 스트립토리움으로 보내줍니다. 그곳에서 학문을 배우고 찬트를 작곡 필사하며 음악을 발전시킵니다. 이때 기네스북에 올라야 하는 놀라운 개짜 사나이가 짜잔! 글씨를 잘 못 쓰는 문맹인, 전쟁을 밥 먹듯 하며 목욕을 절대 혼자 못하고 알렉산더 대왕과 징기스칸은 저리 가라. 전쟁을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하는 전쟁왕 8세기의 샤를마뉴입니다. 싸워야 나라가 부강해져. 전쟁터가 집입니다. 그는 음악과 학문에 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지금 대학의 이과, 문과로 나눠지는데 바로 이 샤를마뉴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법칙을 중요시하는 숫자와 관련된 그 천문학, 수학, 음악, 기하학을 쿼드리뷴으로 분리시키고 사고를 중요시하며 숫자와 관련이 없는 수사학, 문법, 논리학은 트리뷴으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후에 이 시스템은 중세기 대학의 커리큘럼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레고리안 찬트를 작곡할 때는 7가지 학문을 음악에 적용시키도록 하거라. 그는 모든 교회 음악을 그레고리안 찬트로 통일시켜서 음악이 학문이라는 것을 입증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악보 속에는 7가지 학문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중세기 교회들을 보면 지붕이 뾰족한 고딕 양식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샤를마뉴가 최초로 디자인한 것이며 그야말로 이 천재 핸디맨이었습니다. 고전파 시대 많은 교향곡과 소나타는 전쟁 음악입니다. 놀랍죠? 말발굽 소리가 시작되는 베토벤의 발투슈타인 소나타, 비창 소나타, 교향곡과 소나타의 그 느린 악장은 병사들을 위한 장송곡, 오스만 군대가 오스트리아를 점령 적군 악대들이 그 플라자에서 연주를 할 때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그들의 페르시안 막함 음계에 매료되어서 터키 행진곡을 작곡하지 않습니까? 음악가들은 승리자를 위해서 아부하듯이 헌정했습니다. 베토벤은 말년에 자신이 그러한 교향곡을 작곡한 것에 큰 수치심을 느끼고 글을 남겼습니다. 낭만주의 시대에는 음악 자체가 전쟁입니다. 종소리, 대포소리, 말 달리는 소리.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자 이 찰콥스키는 시집 1812 그 오버추어 악보 속에 대포를 쏘게 합니다.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하자 분노한 쇼팽의 혁명 에튜드,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중, 발큐리의 기행은 전쟁터에서의 저승사자. 초등학교 조회 시간이나 한갑잔치 때 이 음악을 트는 경우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폭발적으로 생긴 시기가 바로 이 전쟁이 가장 많았던 이 시기입니다. 20세기 들어서자 음악은 더욱 정치와 전쟁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죽자 민족주의의 불신을 가진 이 음악가들은 장단주의 조성을 없애버리고 불협화음으로 불안과 혼란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음악은 전쟁 속에서 더 찬란한 불꽃을 피워댔습니다. 미국은 재즈를 통해서 자유를 선전하며 이민을 환영합니다. 소련은 강한 반복적인 리듬을 통해서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 블루스와 재즈를 낳았고 베트남 전쟁 때는 락앤롤, 삐빠빠, 놀라가 발전, 국제적 갈등은 힙합을 통해 혼합적 문화를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수천 년간 파란만장한 전쟁 속에서 발전한 음악 역사의 재미난 비하인드를 강의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바이.